안녕하세요. 스터디원 이성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학 공부법 또는 수학을 공부하는 어떤 마음가짐, 이런 딱딱한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휴식이기 때문입니다. 휴식이라는 건 우리 어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일과 휴식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공부와 휴식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생들에게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치열하게 어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어떤 학생들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그런 것들에는 좀 더 관대한 반면에, 휴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박한 그런 마음을 가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도 공부에 지쳐서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고 그것을 재충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얼마나 독하게 해야 되는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인내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조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휴식을 보장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여러 학생들을 볼 때 이런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한 반에서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분량의 공부를 하고 또 같은 분량의 숙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은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굉장히 지쳐 보이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두 학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또 제가 궁금한 걸 잘 못 참다 보니까 두 학생을 좀 면밀히 관찰을 한 적이 있는데요. 두 친구를 관찰하기 전에 저는 아마도 부모님께서 혹시 학업에 대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학업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아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두 학부모님의 어떤 상담을 진행한 이후에 저의 생각은, 두 분이 다 물론 겉으로만 그래 보일지 몰라도 자녀에게 그렇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학생의 차이는 어디서 생기게 되었을까요? 제가 두 친구를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휴식에서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한 친구는, 즉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는 자신이 공부하는 것과 휴식 사이에 구분이 굉장히 명확하고 또 자신의 휴식을 정확하게 보장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항상 지쳐있는 학생은 학습과 휴식 사이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고 또 휴식을 정확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학부모님께 상담을 하면서 꼭 드리는 말씀 중에, 자녀의 공부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또는 아버님들께서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것만큼 자녀의 휴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중해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생들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진된 에너지를 다시 재충전하곤 합니다. 자, 다양한 방법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축구나 농구를 하는 것도 있고, 또는 게임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음악을 듣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영화를 보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물건을 수집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뭐 연예인의 콘서트를 가는 것이라든지, 뭐 연예인의 뭐 소위 요즘 얘기하는 덕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하나의 재충전이 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자녀의 그 젊은 세대를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봐서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미로 학생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지난번에 시험을 그렇게 보고 어떻게 뭐 연예인의 콘서트를 갈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할 바에는 차라리 책을 하나라도 더 봐라. 뭐 문제를 하나라도 더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갈등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학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처럼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한편으론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 학생은 집에서건 학원에서건 학교에서건 어디서건 간에 자신의 마음을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학생들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에, 그리고 판단,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고
내신도 보고 모의고사도 보게 되고요. 또 학원에 가면 계속 단원 테스트, 원래고사 뭐 이런 레벨 테스트 같은 것들을 계속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평가를 받는 입장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과들을 집에 와서도 부모님을 통해서 학원 선생님한테 받은 연락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연락이라든지 또는 성적표 등을 통해서 집에서조차도 계속 지속된 평가를 받게 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마음을 편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뭐 잠을 자고 뭐 체력적으로 뭐 맛있는 걸 먹고 영양 좋은 뭐 그런 것들을 섭취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에너지가 다시 채워지진 않거든요. 육체적으로는 채워질지 몰라도 정신적인 에너지는 계속 고갈된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자신의 어떤 학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학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계속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경우를 보이게 되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보이는 경향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이 수학학원을 하나를 보내고 있는데 이 친구의 성적이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학원을 하나를 더 2개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하나의 학원을 다닐 때는 숙제를 하는데 3시간이 걸렸다고 하면, 자, 2개를 보내면 아무래도 숙제를 6시간, 못해도 5시간은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꼭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2개를 보낸다고 해서 공부를 2배로 할 거라고 기대하시지 말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학생들은, 자, 왜 3시간 공부할까요? 물론 그 숙제를 하는데 3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 친구들은 일단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그 휴식 시간을 침해받게 되면 절대 양보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2개를 보내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던 3시간을 1시간 반, 1시간 반 나눠서 이 숙제와 이 숙제를 합쳐서 3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학원을 2개, 3개 다님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여전히 예전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친구가 학원을 더 많이 다니게 되면 자신의 휴식 시간이 침해받는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아마 위기감이겠죠.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다 보니까 자신의 휴식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택하는 어떻게 보면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아니 많이 시키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그걸 가지고서 무슨 생존 본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물론 학생 자체가 공부에 뜻이 없고 게으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과고 그리고 영재고에 합격한 학생들을 볼 때 그 친구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뭐 밤을 더 많이 샌다거나 공부에 더 이를 악물고 한다거나 이런 독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밝고 쾌활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성적이 좋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매일 밝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반대로 이 친구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재충전하는 방법, 즉 휴식하는 법을 확립해 놓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본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뭐 만화를 그리는 게 취미라든지 아니면 뭐 만화책을 수집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뭐 아니면 어떤 연예인의 콘서트를 뭐 정말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팬클럽에 가입을 해서 막 덕질을 한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몰두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거든요. 뭐 정말 남학생 같은 경우는 게임방에 뭐 PC방 그런 곳에 가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오히려 다른 학생들보다도 더 많이 간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감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훨씬 잘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어떻게 바라보게 되나요? 그 친구는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뭐 게임을 해도 공부를 잘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 친구가 기본적인 공부를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겠죠. 우리가 정말 기본기도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기본적인 내용의 수업도 쫓아가기 힘든 경우에는 그렇게 게임을 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진 않겠죠. 물론 그런 거는 저도 이해를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친구들조차도 굉장히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자기가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를 공부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휴식이 보장받으면 우리는 어떤 걸 불안해하냐면, 와, 저렇게 쉬는 걸 보장해주면
쉬는 거는 다 정말 계획대로 쉬고 오히려 공부는 계획대로 안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반대로 휴식을 정확하게 보장받은 학생들이 그거에 맞춰서 공부도 오히려 더 정확하게 계획대로 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부모님들께 자녀들이 쉬고 있는 걸 보면 자꾸 불안해하고 노심초사 하시지 말고, 쉬는 것을 정확하게 보장을 해주고, 해야 될 걸 다 했다면 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아이가 해야 될 걸 다 했다면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보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상이 되겠죠. 그런 상으로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주신다면 아이의 뇌리에는 이런 게 각인되게 됩니다. 아, 내가 해야 될 걸 제대로 해놓으면 이렇게 휴식이 주어지는구나. 그걸 자연스러운 공식처럼 여기게 되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쉬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게 휴식을 제대로 보장받지 않은 학생은 계속 어떤 거짓말을 통해서 그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게 됩니다. 공부를 잘 해놓으면 휴식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 해놔도 야, 그럼 이것도 더 해봐라 라는 식이 돼버리니까, 왜 소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분들은 많이 공감하는 게, 군대에서 뭔가를 너무 잘하면 그걸 통해서 상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일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잘하는 티를 내지 말아라 라고 하게 되는데, 그런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도 저는 종종 보곤 합니다. 아무리 이걸 문제를 빨리 풀고 잘 해놔도 왜 이렇게 빨리 했어? 왜 이렇게 금방 끝났어? 안 되겠다. 다른 것도 더 하자라고 해서 문제집을 별도로 더 푼다든지. 물론 부족한 경우엔 풀어야 되겠죠. 근데 정말 이 친구가 정확히 완성되어 있다면 그 완성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그걸 인정해서 그거에 맞는 상을 주실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자녀들이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 조금은 유치하거나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존중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잠이라도 더 자지 지금 잠 안 자고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아이가 정말 즐겁고 마음의 어떤 안정을 얻거나 그동안에 받은 스트레스를 풀 수만 있다면 그거를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공부와 휴식 사이에서 정확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공부와 휴식을 정확히 구분을 해주시고 휴식을 보장해 주신다면 덩달아서 공부를 하는 그 퀄리티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자녀를 두은 그 아빠이기도 하지만, 집에서 자녀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으면 괜히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저는 좀 더 이렇게 좀 어떤 발전적인 시간을 보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계속 가서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고, 가서 또 뭔가를 이렇게 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조금만 참으시고 자녀의 어떤 휴식을 좀 인정해 주신다면, 마치 핸드폰을 재충전하듯이, 지금 충전 중이구나, 이제 100%가 되면 공부를 하겠지,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면 공부를 하겠지라고 했는데 불 끄고 자버리는 경우도 있죠. 좀 저렇게 쉬고 나면 밤 되면 공부라도 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책 한 장을 안 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부모는 언제나 항상 인내와 끈기는 공부하는 자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자녀가 바른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공부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이 조금은 줄어들고 자녀도 올바른 길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을 통해서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한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제가 좋은 영상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저는 농구하고 축구하는 걸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그리고 2학년 때, 그때는 친구들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조기 축구를 조직한 것도 아닌데, 여름방학이면 아침 6시, 겨울방학이면 아침 7시에 정말 눈이 와도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다 같이 그 축구를 하고 농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방학에는 정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방학에 매일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침 6시 또는 7시부터 해서 한 11시? 그때까지 계속 운동을 하고 아침도 거르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서 집에 가서 느지막이 식사를 하고는 하루 일과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고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고1, 고2, 고3 때도 저는 주말이면 항상 당연히 농구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전 주말에 비 오는 게 너무 싫었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농구를 못하면 그 일주일에 어떤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은 느낌. 저는 그렇게 일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가 끝나고 운동장에 가면 뭐 누가 부르지 않아도 친구들이 다 운동장에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한 12시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 12시 정도부터 저녁에 뭐 한 6시 뭐 이때까지 계속 뭐 팀을 다시 짜서 또 형들하고도 시합도 하고 이러면서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땀을 흘리고 나면 정말 머리가 상쾌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풀리면 다시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한테는 운동을 하는 게, 그렇게 스포츠를 즐기는 게 스트레스를 푸는 굉장히 좋은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공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뭐 음악을 들으면서 뭐 그냥 누워 있기도 하고 뭐 피곤하면 잠을 자기도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던 거를, 부모님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3이니까 운동하는 걸 좀 이제 줄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듣진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